도로 위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이모저모를 짚어보는 과실 비율 몇 대 몇 시간입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정상 진행 중인 차량과 같은 도로에서 역통행하여 마주오는 자전거가 서로 저렇게 충돌한 사고인데요. 자전거의 과실이 60, 그리고 차량의 과실이 40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먼저 역통행을 한 자전거에게 과실을 물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다만 이 B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0%나 과실이 부담되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 자전거라는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저속일 수밖에 없는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저속이기 때문에 B 차량이 아무리 정속 이제 주행을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발견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저속 차량이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기가 쉬운데 그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충돌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과실을 묻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차량이 정속 주행을 하더라도 자전거 차량이 저속으로 온다면 전방 주시를 잘 해서 그 예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경우에 자전거 과실 60, 그리고 차량의 과실 40으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도로에서 정상 통행 또는 역통행 중인 자전거와 차도가 아닌 곳에서 자전거가 진행 중인 도로로 진입을 하는 차량이 서로 충돌한 사고인데요. 이런 경우에 자전거의 과실이 5고요. 그리고 자동차의 과실이 95로 나왔네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아무리 정속 주행, 정식으로 이제 제대로 법적으로 규정된 대로 주행하던 차량이라 하더라도 저속하는 자전거와 충돌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미리 발견하고 예방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40% 이상 이렇게 과실 비율을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방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95%라는 그 과중한 과실을 그렇죠. 가져간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 이유가 이렇게 노외지에서 그 도로로 이제 진입을 하실 때에는 먼저 서행하고 혹은 정지를 한 상태에서 그 도로에 진입해도 아무런 충돌이나 이런 사고를 일으킬 수 없는 상태인지 충분히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무단으로 이렇게 진입을 했다가 충돌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큰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는 저속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든지 주의만 기울였다면은 보기가 매우 용이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살피지 못해서 이렇게 노외지에서 진입을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에게 굉장히 큰 과실 비율이 부과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의 과실이 95로 책정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과실 비율 몇 대 몇 다음 사례 또 만나보겠습니다. 자전거 횡단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와 그리고 직진하여 자전거 횡단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저렇게 충돌한 사고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차량의 과실 100%네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은 횡단보도가 있고 또 자전거 통행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으로서는 가장 먼저 일단 일시 정지한 다음에 다른 통행하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없는지를 살핀 뒤에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주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전거 횡단도로로 적법하게 통행하고 있는 A 자전거를 충돌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 차량으로서는 100%의 과실 비율을 모두 부담한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네, 차량 주행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전거 횡단 도로가 있는 경우에 자전거가 통과를 한다면 이거를 반드시 좀 발견을 하고 이제 멈추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례의 경우에는 차량의 과실이 100으로 책정이 됐습니다.